자, 4부입니다. 김건희 씨 녹취 보도 파장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매체주 서울의 소리의 백은정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계속 바쁘시죠? 별로 그렇습니다. 좀. 예. 자, 어제 결국은 MBC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이 스트레이트에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발언만 보도했다 밝혔는데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백 대표께서는 그 내용? 공적 관심 있는 부분이 빠졌더라. 제일 공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전 검찰지청 시절에 했던 그런 부분이 빠져서 많이 아쉽다. 아, 오히려? 다음 이 두 번째 할 때는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이제 스트레이트에서는 공적 관심사 해당 사항만 발언만 공개했다고 했는데 백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공적 관심사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안 나왔다. 빠졌다 이겁니다. 그거가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해서 금지시킨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그 법원에서 이 부분은 방송에도 좋다는 꼭지, 그 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처분 부분은 뭔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지금 김건희 씨가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관련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게 한 10여 번 되나. 그 중에서 이제 어저께 보도한 거는 유시민 관련 등등은 했는데. 캠프 얘기 좀 했고요. 핵심을 빠뜨렸다. 핵심. 핵심은 뭐라고 지금?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한테 그걸 얘기하는 게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 안 시키려고 했어. 그런데 너무 떠들고 그래서 구속시킨 거다 이런 얘기. 이게 공적 관심사 아닙니까? 공적 관심사지. 백대백스 보시기에는 그런 중요한 공적 관심사 이번에 빠졌다. 그러면 다음번에 MBC에서 다음 주에도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엔 들어가는 겁니까? 거긴 들어가겠죠. 당연히 오픈되고 제가 다 기자들한테 그 부분은 제가 어쩌냐게 카톡을 통해서 원본을 드렸고 오늘 보도가 나올지 모르지만 서울의 소리에 지금 그 MBC가 보던 꼭지 중에 삐처음 처리한 거나 빠뜨린 거 세 꼭지를 올렸는데 하나는 벌써 100몇만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MBC 스트레이트에서 또 방송하기 전에 이미 다 다른 언론 통해서 아니면 직접 백 대표님 매체 통해서 다 내용이 다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죠. 스트레이트에서 다른 꼭지만 제가 알려주는 거라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꼭지가 수십 개 되는데 그 스트레이트에서 어제 몇 꼭지만 한 거거든요. 그게. 아주 그 꼭지 중에서도 스트레이트에서 빼뜨린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방송 전에 방송 나갈 편집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줄여서 나간 거는 혹시 공유를 하셨어요? MBC하고요? 네.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서울의 소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공개를 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런데 우리는 공익을 우선하고 과거에도 우리가 JTBC나 이런데 이런 특종을 준 일이 몇 차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기자는 신현희 구청장 이 사건도 카톡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취재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선관위에 직접 JTBC에 우리 사무실에 줘가지고 그 신현희 구청장이 결국 이제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까지 됐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황보성 의원의 그 불륜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이제 이명수 기자가 취재해서 안 받아요 방송들이. 그거는 그래서 안 받아서 우리가 한 거고. 그 외에도 몇 차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서울의 소리는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언론이 아니고 어떤 그 공익을 위해서 운동하는 단체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저는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급도 안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왜 일하시는데 왜 안 받으세요? 저는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하고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집에서 그래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쫓겨났다고요. 쫓겨났다고요. 어제 그렇더라도 나온 내용 중에요. 그래도 논란이 될 만한 거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캠프로 와라. 그다음에 미투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를 얘기했거든요. 이제 보수 쪽에서는 보수를 준다. 미투 관련해서도 핵심 부분이 좀 몇
단락이 빠졌는데 그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건 또 뭡니까? 그거는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 전에 JTBC에서 맨 처음 안희정 씨 얘기는 나왔으니까 근데 상대방 이름도 나왔고 정말 입에 올리기 민망하게 뭐 걔가 뭐 소리를 질렀냐 뭐 서로 좋아했지 않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이슈정 그런 분들은 어떤 논평을 낼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남이 만일 민주당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면은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뭐 오늘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원본도 지금 저희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MBC에서 모든 부분. 많은 언론인들은 MBC 들어와서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면 원본 파일을 직접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들 그 7시간 45분 거를 그 대부분 다 제가 제공할 계획이니까 언론인들 많이 보신다니까 이 방송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제작진한테도 그거 당연히 드리죠.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요. 백 대표님 나오시기 전에 원희룡 국민의힘 그 선대본의 정책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방송 나간 내용만 봐서는 걱정했던 뭐 충격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더라. 근데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금 김건희 씨 얘기는 서울의 소리가 2년 동안 팩트체크해서 거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어떤 구라파 행도 하고 갔다고 이 얘기를 안 하고 양재택 정업자도 안 갔다고 그랬는데 이명수 기자 설득 과정에서 갔다 왔는데 뭐 같이 갔는데 방은 따로 잡았다. 이것도 지금 뭐 정대택 회장이 그걸 찾으려고 출입국 기록까지 뒤졌는데 없어졌어. 이거 갔다 왔다고 지금 실토했는데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게 지금 뭐 어떤 자격을 했든지 이것도 지금 공소시효는 넘었겠지만 중대한 불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2년 동안 정대택 회장과 그 모든 재판 기록들을 보면서 달달 유다시피 했는데 김건희 씨 어제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명수 기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인데 문제는 저만 그렇게 보이는데 온 국민들은 김건희 씨의 말에 다 넘어갔다. 좋게 이야기하면은 뭐 어떤 언변에 넘어갔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혹에 빠졌다. 저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후보 검증에서 제가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어차피 실명 나왔으니까 이명수 기자 아닙니까?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해왔고, 근데 6개월 동안 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이건? 7월 14일 날 첫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봤더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전화 받을 형편이 안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이어져 가지고 20분 동안 첫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날인 7월 16일 두 번째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명수가 우리 나 일 좀 도와달라는 식의 그런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 통화는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를 뭔가 자기 정보를 얻기 위해고 서울의 소리가 그 정대택 회장과 윤석열 후보 일가를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기는 뭐가 있는데 앞으로 뭐가 진행될 건데 뭘 취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명수 기자한테 알기 위해서 이제 첫 통화가 끝나고 20분 통화하고 하루 생각해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를 또 받은 거죠. 카톡도 있어요. 이명수 기자입니다. 어제 통화한 이명수 회장인데 통화 또 가능합니까? 두 번째 통화할 때는 카톡을 보낸 거. 이제 카톡도 몇백 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백 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이런 말들이 전부 안 맥히고 과거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최순실 그때 우리가 다들 저희가 박근혜 그 검증하다가 구속영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나중에 시태민 문제라든지 추실 문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결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탄핵 당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저를 직접 유일하게 고소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당선되니까 한 1년 2년 돼가지고 다시 그걸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제가 구속도 된 일이 있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소리는 2008년 안티 명박으로 시작된 투쟁 단체고 지금은 운동 단체고 지금 언론사지만 다른 언론사는 다르다. 누가 특종 잡아서 다른 데 넘기겠습니까? 이거 뭐 돈 받고 했다는 김재원 의원 내가 고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서울의 소리를 그렇게 폄하하고 서울의 소리의 정신을 그렇게 매도했냐. 네, 직접 응징 취재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는 월급도 안 받고 일하시는데 그런데 MBC에 무슨 돈을 받고 넘겼다 이런 얘기는 정말 천부당만부당하다. 근데 돈을 벌려면 이거요 유튜브에 공개하면은 슈퍼챗도 많이 들어오고 MBC에서 1억 받는다면 이거 혼자 공개하면 1억 더 벌어요. 근데 어떤 실정을 모르는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은 관음증 환자라고 이명수 기자한테 했는데. 저기 국민의힘 김은혜 기자가. 김은혜 의원이. 김은혜 의원이 죄송합니다. 김은혜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관음증 환자하고. 관음증 파파라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파라치하고 통화를 그렇게 한 김건희 씨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한두 차례는 몰라서 했다지 말고 이명수 기자를 유혹하려고 통화한 내용들이 지금 앞으로 공개하면 그게 많아요. 대부분 제일 많아요. 그게. 근데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제가 단단히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 자리에서 경고 말씀드립니다. 기자도 아니다. 관음증 파파라치다. 그리고 돈을 받고 국민의힘 쪽에서 돈을 받고 파일을 넘겼다. 이거는 모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는 이런 언론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돈 500만 원을 들고 와서 뭐 영상 하나 내려달라는 걸 우리가 녹취해가지고 매수미수죄로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형을 6개월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처음이라고 그러더군요. 또 법원에서도 그걸 중죄로 여기서 징역형을 주더라고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서울의 소리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 기자를 유혹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뭐 남녀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회유를 했다. 그러니까 너는 거죠? 김건희 씨가 자신감이 있다. 어느 남자고 몇 번 만나면 내 의도대로 따라온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 대화가 이루어진 거지. 김건희 씨가 그런 자신감이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통령 후보 부인이 일개 하찮은 인터넷 언론 기자하고 그렇게 대화를 6개월 끌어가겠냐. 저 사람이 이미 내 사람이다. 하찮지 않으니까 저로 통화 계속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회유를 했다면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자기야 소리도 있어요. 자기야도 나와요. 자기야요? 그거는 그냥 표현 아니겠습니까? 표현이지. 그냥 무슨 연인 관계가 아니라 그 정도로 친밀하게 했다는 거죠. 뭐 누나 동생 이렇게 서로 불렀지 누나 동생도 그러고 뭐 자기라고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이 전반적인 그 통화 내용 봤을 때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은 오히려 이 기자가 접근했다기보다 김건희 씨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결국은 빼내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전화한 일도 있고 하니까. 먼저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많이 했습니까? 뭐 몇 차례인지는 세어하지 않았는데 먼저 전화도 하고 그랬더군요. 뭐 이명수 기자가 거기 가서 뭐 강연 해달라고 해서 이 기자는 취재 욕심에 또 30분 했는데 105만 원 줬다고 어제 나왔잖아요. 그것도 제가 받아온 즉시 제 책상 속에 보관했다가 이번에 공개한 거고요. 뭐라도 하나 받으면 전부 우리 내 사무실에 놔둬라. 내가 이 취재 과정에서 일일이 들어보지는 않았고 보고는 받았다는 거죠. 근데 105만 원은 이 기자가 강연했으니까 이 기자 줘야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취재 과정에 이 기자가 쓰면 그거는 불법이고 기자로서 윤리를 위반하는 거라 그건 어떻게 도로 돌려두든지 안 받으면은 좋은데 기부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백은종 서울의 소리의 대표 나오셔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자, 백 대표 출연자의 주장과 발언은 YTN 라디오의 공식 입장은 무관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기자한테 법적 뭐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대응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대응은 저는 전과가 한 50개는 되는 것 같고요. 모두 이런 식의 전과고 저 나름대로 뭐 우리 반대쪽에서는 뭐 폭도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오른쪽이라면은 우리가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내가 법정에 가서도 불의한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했더니 징역 1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모든 것들을 국민의 다수 최소한 51%가 수긍하는 쪽에서 제가 행동을 하지 일부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 이익을 부린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오늘만 충실히 살겠다. 내일은 없다 이런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국민의힘이 협박 공갈을 저도 개의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백 대표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말씀 몇 개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